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영화 외계인 2부의 첫 관객이십니다. 축하드리고, 네, 저희도 사실 되게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여러 기분들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재밌게 보셨고, 또 궁금하신 것도 있을 텐데, 또 특별한 순서 아시죠? 네, 많이들 응모하신 걸로 12개 응모하셔가지고 당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바로 저는 소개만 하고 물러갈 건데요. 박찬호 감독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동원 감독님, 배우 유준열 씨, 김태리 씨와 함께 영화 외계인 2부에 대해서 또 외계인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영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박찬호 감독님과 최동원 감독, 유준열, 김태리 배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최동원 감독님, 네, 배우 유준열 씨, 그리고 김태리 씨, 영화를 우리 특별히 올려주십니다. 박찬호 감독의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감독님께서 워낙 진행도 잘하시기 때문에 앉으셔서 이제 인사 말씀부터 재밌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는 어떻게 그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1부는 저기 LA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일하던 시절에. 그리고 또 2부는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이 영화 색버전만은 그 회사의 그 시사실에서 따로 봤습니다. 정선영 작가하고 같이 봤는데 일부를 볼 때도 미국인들, 한국인들, 교포들 섞인 LA 극장에서 정말 모두 환호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재밌게 왔고 이번은 단둘이 봤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또 저희끼리 막 떠들면서 마음껏 웃고 제일 재밌게 보셨네요. 그래서 성경 작가는 끝나고 나니까 막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은 그 인물들을 어쩜 이렇게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 다뤘는지 작가로서 정말 감탄스럽다. 많이 배우고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영화를 각본을 쓰거나 연출을 할 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주인공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런 일을 누구나 이제 신경 써서 하는데 조연들 이 영화는 특히 또 주조연이 구별되기 어려운 그런 앙상블 영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루다 보면은 각본을 잘 쓰더라도 또 찍어놓고 나면 편집에서 누군가는 희생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잘 모두를 이렇게 보살펴 주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성취는 정말 감독의 기량이 아주 물이 오른 것 같은 그런 경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두 분뿐 아니라 기억나는 배우들, 캐릭터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른 거 생각하면 제가 영화를 볼 때는 정말 한 90분짜리 영화처럼 훅 지나가 버렸는데 물어보니까 2시간이 넘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또 복기를 해보니까 이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다루었는데 이게 2시간 남짓 가지고 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게 이 사람들 다 다른 걸 생각해보면 한 3시간짜리 영화 정도 되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해냈는가 또 그 정반대의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인물들을 어떻게 창조하고 그들을 이렇게 골고루 잘 표현을 해냈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부터 감독님한테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대한민국 제일 바쁘신 박찬욱 감독님이 GV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일부 개봉했는데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 성적을 내고 있을 때 박찬욱 감독님이 힘내, 2부 열심히 하면 돼,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얘기도 많이 들어, 그렇게 먼 곳에서 전화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어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쓸 때 이게 저의 문제인지, 전 데뷔할 때부터 시나리오 써서 들고 왔더니 이거는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제 데뷔작이 한국 랭커는 범죄의 제후종이라는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5명인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큰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2명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주인공이 5명이라는 건 약간 B급이거나 좀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제가 주인공, 그러니까 모두 다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그들이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한다면 5명의 인물이 나와서 드라마를 끌고 가더라도 그것 또한 어떤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도둑들의 경우는 이제 10명이었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10여 명 한데, 배우들에게 이를테면 옆에 준열 씨랑 둘이 있을 때는 준열 자기가 주인공이야 라고 얘기하고, 테리 씨를 보게 되면 테리야, 이 영화는 네가 주인공이야. 모두 다 김우빈 씨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조신선조차도 자기들이 그게 주인공이고 이들은 무릎과 이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배우들이 그 말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각 신의 주인공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2부의 경우는 이 영화가 처음 일부를 못 보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일부에 대한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아니고 약간 서머리 같은 6분 정도 흘러나와요. 그거를 저는 1년 반 동안 편집을 52번을 해서 이 영화는 52개의 버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앞에 서머리를 할 때 제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김태리 씨랑 김우빈 씨에게 오프닝이 혹시 김우빈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테리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사를 나레이션을 적어줄 테니 이거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보내주면 편집하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고 그 둘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결국 김태리 씨가 이 나레이션의 주인공이 되셨고, 정말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핸드폰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잠시만요. 혹시 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요? 네, 미안하게도 무릎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무릎은 이 사건 전체를 아는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어떤 신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나레이션 시퀀스에도 하나의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위해 싸우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준열 씨는 주인공은 아닌 걸로. 그 정말 시간 계산해 보니까 그게 6분이잖아요. 요약이 그것만 6분이니까 본 이야기는 2부의 이야기는 2시간 내에 훨씬 못 미치는 거잖아요. 예, 이 크레딧을 빼면 아마 1시간 58분쯤 되는데, 거기 6분을 빼면 1시간 52분이 되는데, 제가 찍은 영화 중에 그럼 가장 짧은 영화 같아요. 10명의 그 주인공들을, 거의 주인공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지금 벌써 몇 편째 한 거예요. 여러 편을 하다 보니까 진짜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2명 나오면 못 쓰겠더라고요. 안 써져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최동훈 감독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뭘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5명 나오는 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 길로 작정을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2명만 나오는 영화도 보고 싶다고 제가 전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한 번은 그런 영화도 해볼 만하지 않느냐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영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어땠어요? 이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주기 전에는 네가 주인공이야라고 했겠지만 거기에 속겠지만 그 시나리오 읽고 나서까지 속을 수는 없잖아요. 어땠어요? 아니 근데 감독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387일 촬영을 했지만 저희 배우들이 387일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시간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이게 미술, 로켓 이런 현장의 상황들 때문에 과거 씬을 1달, 2달 이렇게 찍고 이제 현재 씬을 또 1달, 2달 이렇게 찍으면 과거에 치중하고 있는 배우들은 1~2달을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니까 한참을 놀다가 온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은 1~2달 동안 도대체 내가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현장에 와가지고 제가 주인공이 아닌가 봐요. 모두가 도대체 이 영화는 주인공이 누구야?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이게 정말 주인공이 누구? 저는 일부는 무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분은 이한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기엔 류준열 엔딩으로 택시! 이것은 그럼 근데 이게 비밀인데요. 시작은 김태리 씨로 하고 엔딩은 여기 계신 분으로 하고 하면서 두 분 다 주인공인 거죠. 박 감독님이 제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이제 확실히 알게 됐는데 너 얼마 받았어? 그거 듣고 보면 뭐 주인공도 아닌데 그 정도 받았으면 된 것 같기도 하고. 중대이 정말 궁금해지네. 이 엔딩 원래 각본이 이랬어요? 네, 제가 감독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택시라는 대사를 너무 좋아하게 된 게 존 카사베츠 영화에 레옹에서 성별만 바꾼 글로리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 아주 멋있는 주인공이 택시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제가 98년에 보고 택시에 꽂혀서 그 단어에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은 무릎이 택시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라고 아예 생각부터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무릎이 주인공이니까. 그 영화 끝나고 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도 없지 모르기는. 이한이 죽고도 모르지. 부탁되고 잡아탔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찾아갈 거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도사니까 그래도 아무리 월치기 도사라고 하지만 눈을 떠서 진짜 도사가 됐는데 그 영화 끝날 때는 그러니까 아마 특별한 능력으로 어떻게든 찾아갔겠지 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막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택시 기사 아저씨하고 시비 붙고 그래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막 상상하게 돼서 굉장히 재밌는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 그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2년 동안 썼는데 시나리오는 한 4가지 버전 정도가 있는데 무릎이 택시를 타고 가요. 말씀하신 대로 택시 기사와 동안 싸움을 벌이고 하고 있는데 무릎이 시간의 오늘 통과한 이후에 남아있던 두 신선이 우리도 갑시다 해서 택시로 탁 떨어져서
세 명이 유치장에 갇히는 그런 씬도 쓰긴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영화는 다른 버전으로 한 편 더 만들 수도 있을 만큼의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 편집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부는 훨씬 더 과거인제 그 교체가 왔다 갔다가 더 좀 빈번하지 않았나요? 네, 일부는 8개의 시퀀스인데 4번씩 과거 현대가 왔다 갔다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죠. 네. 이분은 원래부터 그 교차가 좀 덜한 식으로 각본이 쓰여져 있었나요? 아니요, 각본은 똑같이 여러 번 나눠져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손을 붙잡고 너 왜 일부가 안 됐는지 아냐. 저는 극장에 들어온 관객분들은 모두가 다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저 약간씩 비틀어져 있는 저 서사의 구조를 다 맞춰나가면서 보는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썼던 시나리오들은 다 그렇게 시간들이 조금씩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구조로 썼었어요. 일부를 쓰고 개봉을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혼란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부가 왜 편집본이 쉬운 2개가 되냐면 과거로 시작하는 것 아니면 현대로 시작하는 것, 과거로 갔다가 현대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가는 걸 4번 반복하는 것, 3번만 하는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하다가 지금의 구조에 가까운 걸 한 30번쯤 편집을 했을 때 찾아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한희 씨가 했던 민갱이라는 역할이 현대에 처음 등장할 때 되게 빠르고 본능적으로 관객분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씬만 족자에 걸린 능파를 보면서 조상님하고 그 씬을 재촬영을 했어요. 원래는 다른 씬이었고 그건 한 서너 개의 씬이 거쳐서 이제 그 과정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냥 하나의 씬으로 재촬영을 하루 만에 저희 사무실 지하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건데, 저희 연출부 친구들은 감독님 죽더라도 과거와 현대가 다시 4번 반복돼야 됩니다. 파와 아닙니다. 이걸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파와 과거로 시작해야 됩니다. 파가 국권이 나뉘어서 저는 집에 가고 술 취해서 집에 가고 그들만 술 먹은 채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10번의 버전을 만들고 근데 이분은 확실히 일부처럼 그 시간을 넘나드는 과정은 좀 더 적긴 하지만 이게 아마 제가 해보면서 찾았던 가장 몰입이 잘 되고 좀 적재적소의 배우들이 등장하고 드라마가 이어져 가고, 그래서 배우 그 역할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커지는 방식이었고 이것으로 선택하게 됐죠. 궁금하다 그 다른 버전.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로 시작한다면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로 시작한다면 이한희 씨에게 어떤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민계인에. 주인공이 또 있어요? 아니, 그분도 주인공이죠. 그분이 내가 학교 꼬맹이 이한이 다니는 학교, 저희가 이한과 이한희 씨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꼬맹이 이한이 다니는 학교에 이한이라고 해요. 어떤 할머니가 가드를 보게 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차가 있었고 차가 말을 하고 자기가 그 남자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런데 아직도 살고 있다고 민계인에게 찾아와서 차를 마시면서 조사를 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민계인이 학교로 가서 가드와 제가 누구 임원대회 이러면서 접근하는 일부의 장면이 그것 때문에 쓰여진 건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